관중석에 앉은 이 남성 보이시나요? 손에는 응원봉이 들려있고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경호원도 없고 특별석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가 공개되자 프랑스 전체가 술렁였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내와 나란히 앉아 응원봉을 흔들던 곳, 바로 BTS의 파리 공연장이었어요. 사실 프랑스는 공연 전부터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공영 매체 프랑스 앵포는 이틀간 16만 명 넘게 몰릴 것으로 전망하며 공연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고, 프랑스 철도와 교통당국은 대규모 인파를 예상하고 경기장행 노선과 권장 이동 경로를 따로 안내했죠. 한 나라의 교통정책이 외국 가수의 공연 하나에 맞춰 움직인 겁니다. 파리 시내에는 공연에 맞춰 3주간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열었죠. 도시 전체가 한국 가수 7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 BTS가 7년 1개월 만에 이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1998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프랑스 최대 규모의 경기장이죠. 8만 명을 수용하는 이 경기장에 플로어석까지 포함해 무려 9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경기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숫자였죠. BTS가 지금까지 펼친 모든 콘서트를 통틀어 다닐 회차 최다 관객 신기록입니다. 이틀 공연을 합치면 18만 4천 명이에요. 공연 시작 전부터 경기장 주변은 이미 축제였습니다. 상징색으로 맞춰 입은 팬들이 직접 만든 굿즈를 서로 나눠줬어요. 객석을 채운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돌 팬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13년 전 데뷔곡을 목청껏 따라 부르는 50대 해외 팬이 있었고, 1회차와 2회차 공연을 모두 예매해서 온 3대 가족 관람객도 있었죠. 세대도 국적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러 모인 거예요. 붉은 연막을 뚫고 멤버들이 등장하자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Not Today, 아이돌, 버터, 다이너마이트까지 대표곡들이 쏟아졌고, 프랑스 팬들을 위한 깜짝 무대로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점프를 준비했어요. 멤버들이 의상을 갈아입는 사이 대형 전광판에는 객석의 아미들이 비쳤습니다. 파리는 낭만 방타는 감동이라고 적힌 손팻말, 20대 내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문구까지 화면에 걸렸죠. 그런데 이 공연이 더 특별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공연 중반 멤버들이 객석을 돌던 순간 대형 스크린에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잡혔어요. 9만 명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죠. 프랑스 언론도 이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르피가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평소 자국 국민 가수 조니 할리데이의 팬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관람을 예상을 깬 파격이라고 평가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가수의 공연을 직접 보러 온 것도 놀라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공연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죠. 파리에 온 걸 환영한다. 공연이 끝나자 이번엔 프랑스 언론들이 움직였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일간지 르몽드가 장문의 기사를 냈어요. 군 복무로 인한 공백이 그룹을 흔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뭉쳐 정체성의 확신을 가진 것 같다는 극찬이었죠. 이건 단순한 공연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 신문이 K-팝의 세계화를 정면으로 분석한 기사였어요. 르파리지앵은 2시간 15분 동안 이어진 무대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BTS와 관객이 주고받은 정서적 유대를 공연의 핵심으로 꼽았고, BFM TV 같은 방송사들까지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멤버들에게도 파리는 특별한 도시였어요. 지는 2024년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이 거리를 달렸던 인연이 있죠. 이날 무대에서 지는 파리의 거리에서 함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벅찬 소회를 전했습니다. 지민과 정국은 팀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이 찾아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고, 제이홉은 파리를 최고 아미들의 도시라고 치켜세웠어요. RM은 프랑스어로 파리에 다시 오게 돼 너무 기쁘다며 소나트를 날렸죠.
이렇게 유럽 투어가 막을 내렸습니다. 마드리드, 브뤼셀, 런던, 뮌헨, 파리까지 5개의 도시 10번의 공연. 유럽에서만 71만 7천 명이 BTS를 만났어요. 벨기에 브뤼셀의 킹 보두엥 스타디움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는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을 열었습니다.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는 그 경기장 공연 역사상 회당 최다 관객을 동원했고요. 도시마다 기록이 하나씩 깨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리 공연을 마친 이들은 축하할 틈도 없이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훨씬 더 큰 무대에 섰어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결승전 하프타임 쇼였어요. 국제축구연맹이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성공을 세계 축구 무대에 옮겨오겠다며 시도한 첫 프로젝트였죠. 연출은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맡았습니다. 마돈나가 브라질 축구 전설 호나우지뉴와 함께 포문을 열었고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2020년 K-팝 역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핫백에서 3주간 1위를 차지했던 곡이에요. 이날은 가사 일부를 축구를 뜻하는 표현으로 바꿔 부르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지구 형상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국경과 문화를 넘어 모두가 연결된다는 메시지였죠. 실제로 이번 하프타임 쇼는 교육 기금 마련이라는 취지로 기획된 무대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관중들이 이보다 더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환호했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날 의상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슈가의 옷에는 붉은 악마 패치가 붙어 있었고 지민은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옷을 입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이자 BTS를 상징하는 숫자죠. 한국 대표팀이 결승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세계가 지켜보는 그 잔디 위에 한국의 상징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는 정국이 혼자 무대에 섰었죠. 그리고 4년 뒤 7명이 완전체로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멤버들은 어릴 때부터 보던 월드컵 결승 무대에 서게 되어 영광이었다며 전 세계 아미의 영향력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어요. 한때 우리에게 파리는 동경의 도시였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수도라 불리던 곳이었죠. 월드컵은 그저 새벽에 잠을 참아가며 지켜보는 남의 잔치였고요. 그런데 이제는 파리의 대통령이 한국 가수의 응원봉을 들고 프랑스 최고 권위의 신문이 한국 문화를 분석하는 기사를 씁니다. 월드컵 결승 무대가 한국 가수를 먼저 찾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7 청년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시그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